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 수능 문법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드리려고 해요. 요즘 수능에서 문법 문제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엄청 버려버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 하나의 문법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는 데다가 게다가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어차피 독해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법에 대해서 엄청 잘 알지는 못해도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은 수능 문제 문법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저랑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 꼭 그 문제 먼저 풀고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여기 이렇게 문법을 가져놨으니까 여러분이 캡처하셔서 풀고 봐도 되지만 인터넷에서 다 시험지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수업할 거지만 여러분 수업 문제 꼭 풀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풀어주세요. 자, 그럼 전 넘길게요. 자, 2020년 수능 문법 문제에서 어떤 개념들이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 여러분이 문법 전체를 막 엄청 확실하게 알지 않고서도 문법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쉽게 풀 수 있는 이유는 이 문법에서 배워야 되는 되게 많은 개념들이 전부 똑같은 확률로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큰 틀 위주로 시험 문제에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여러분 집중하는 연습을 하고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반복돼서 많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맨 위에 있는 거를 같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라던가 그 다음 동사가 나오면 동사의 수시제태 뭐 이런 거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같은 거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다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 이런 게 뭔지 그런 거 문제도 또 많이 나오고 그리고 분사 문제 뭐 투부정사 문제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0년 문법에서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맨날 주로 나오던 데서만 시험 문제가 나와서 별로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5번 밑줄 쳐져 있는 것부터 먼저 이 밑줄을 보고 여기서 뭘 떠올려야 되는지를 먼저 매칭을 하면 1번에는 rely, 지금 동사의 매칭이 그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의 수시제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먼저 보는 연습을 할 거고요. 2번에는 as의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as는 우리 영어에서 as를 어디 배우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치사냐 접속사냐 이걸 가장 많이 물어요. 그래서 여기서 as가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 건가를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위치에 밑줄이 쳐져 있지만 여러분이 이걸 봤을 때 both of 위치를 좀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위치에만 밑줄 쳐져 있으면은 예컨대 그냥 대명사일 수도 있지만 그냥 형용사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관계대명사 위치를 많이 묻는 편이거든요. 근데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뭐 most of 위치, both of 위치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사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까지는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 정도를 아신다면 both of 위치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부분사 관계대명사네? 그러면 부분사 관계대명사에서 내가 알아야 될 문법적 특징들이 뭐가 있더라? 요걸 떠올리시면 문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그다음 4번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좀 더 부연 설명 드리긴 하겠지만 얘는 지금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진짜 동사가 그 아랫줄에 becomes가 있기 때문에 inhibited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를 물을 때는 분사가 ing, pp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ing인지 pp인지를 묻겠죠. 그러니까 지금 inhibited의 pp가 과거분사가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게 지금 과거분사가 와야 되는 자리에 제대로 와 있는 거 맞니? 혹시 ing는 아닐까? 뭐 이런 거를 묻고 있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5번에는 itself의 밑줄이 쳐져 있죠. itself 이런 게 뭔지는 몰라도 나는 뭐 이런 걸 제기대명사라고 부른다더라 이런 건 들어본 것 같다 뭐 이런 게 일 수 있어요. 그럼 itself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itself 같은 경우는 제기대명사는 품사가 명사도 가능하고 부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충만 봐도 명사 and 명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명사로 사용된 itself인가 보다. 그거 제대로 사용된 거 맞니? 정도를 묻는 거겠죠. 그리고 itself가 가리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그래서 혹시 뭐 themselves나 이런 복수명사 아니고 itself로 제대로 받은 거 맞아? 뭐 이런 것 정도를 확인하면 정답 어렵지 않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냥 슝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실상 문제풀이도 2, 3분 내에 그냥 다 끝내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1번부터 5번까지 조금만 더 상세하게 문장 구성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문장 분석이라는 건 늘 우리 독해 속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 보어고 나머지는 수식어인지 정도는 보면서 문법 문제도 푸시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을 미리 열심히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게 어차피 독해 문제 풀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독해 문제를 풀어야지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문법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 명사 있으니까 주어고 전면구 뛰어넘고 릴라이가 동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릴라이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1번 보자마자 어디에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죠. 그럼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우린 늘 무엇을 시작해야 돼? 영어의 동사에는 언제나 주어와의 수일치, 그 다음 시제 표현, 그 다음 능동인지 수동태인지에 대한 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 볼 때마다 수시제태가 뭔지를 습관적으로 확인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복수명사 뒤에 rely 나왔으니까 수시제태는 제대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무엇을 봐야 되냐면 rely 동사는 우리가 특별히 많이 공부할 때 봤던 동사 중에 하나예요. 뭐죠? rely on, depend on 이런 식으로 해서 의존하다 동사로 꼭 전치사 on이랑 같이 오는 군동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사의 수시제태를 보면서 뭐 rely on 이런 식으로 뭐 focus on 이런 식으로 뭐 전치사랑 같이 오는 동사들 그렇게 구 또는 군을 이루어서 오는 동사들 우리가 따로 많이 봤단 말이죠. 그런 애들은 한 번 더 신경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rely는 맨날 rely on 뭐 depend on 이런 식으로 많이 같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speculations는 rely on analogies에 의존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문장도 문장 분석을 먼저 하면요. Such primitive societies는 동사 어딨죠? 동사가 바로 tend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중간에 수식어 온 거고 어쨌든 such societies는 tend to 부정사를 as 명사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까지 한 방에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such society는 tend to view man, beast 얘네들을 뭐로? as participant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먼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사이에 와 있는 as부터 요 mind까지는 수식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어 동사 사이에 수식어 말고 딴 애는 못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as가 있는 건데 as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as 덩어리가 있는데 이 as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모양을 봐서 as 뒤에 명사가 와 있으면은 전치사로 사용이 된 거고 as 뒤에 문장이 와 있으면 접속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얘는 보니까 as 뒤에 서브주어, 서브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 같은 애가 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s가 접속사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as가 접속사로 이 자리에 해석이나 뭐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 맞아? 정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강조하듯이 라는 접속사로 as가 굉장히 잘 사용되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as 접속사로 잘 사용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냥 다음 문장으로 또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문장도 자연스럽게 문장 분석을 하면 The dual expressions of this tendency가 주어고 R이 동사니까 비동사 뒤에는 무조건 보어죠. 그래 뒤에는 보어겠죠. 제가 목적어라고 잘못 썼어요. 보어예요, 보어. 그러니까 dual expressions of this tendency R 명사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명사가 명사 괄호 and 명사 괄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명사 and 명사가 하나의 보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dual expressions of this tendency는 R 명사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this tendency에 대한 dual expressions는 하나는 anthropomorphism이고 하나는 and 토테미즘입니다. 그러니까 anthropomorphism이랑 and 토테미즘이에요 라고 알 수 있겠죠. anthropomorphism이랑 토테미즘이 뭔지 모를까봐 괄호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 회색으로 되어 있는 쉼표 뒤에는 전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수식어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뭘 생각해야 돼? 일단 both of which를 보자마자 이게 관계대명사다. 뭔지 몰라도 관계대명사인데 그 중에서도 관계대명사 다음에 덧대어서 배우는 부분사 관계대명사에서 나오는 both of which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무엇을 활용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both of which의 지금 모양이 제대로 오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both of which 뒤에 both of which를 포함해서 완전한 문장이 잘 오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spread 자동사니까 through 전면구까지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요 both of which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쉼표 both of that 나오면 틀리고요. 쉼표 both of which 나오면 맞는 거예요. 어쨌든 both of which 보자마자 부분사 관계대명사네. 그래서 요거 포함해서 완전한 문장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that 아니고 이 자리에 which,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사용되는 게 애초에 맞는 문장인지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보시면 both of which는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이 두 가지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위치가 받는 게 지금 개념 익스프레션 두 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로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thus, 그러니까 natural world 주어는 is conceptualized 개념화됩니다. 끝 하면 됐겠죠. 어떻게? in terms of 명사의 관련 속에서 이런 용어로 개념화됩니다 라고 보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밑줄도 안 쳐져 있고 하니까. 다음 문장이 뭔가 밑줄이 많지만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The visual preoccupation이 주어져. 그 다음에 우리 언제나 메인 문제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를 잡아야 되죠.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했듯 inhabited가 동사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becomes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진짜 동사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ecomes가 진짜 동사라면 이 inhabited의 밑줄을 쳤을 때는 얘는 동사야 아니야? 얘는 동사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얘는 뭔가 분사구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어쨌거나 수식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visual preoccupations, 그러니까 early humans의 preoccupation인데 뭐에 관한? with non-human creatures에 대한 preoccupation이 becomes meaningful,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도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inhabited their world는 뭔지 몰라도 한 덩어리로 수식어일 수밖에 없고, 대충 해석해보면은 얘가 뭐 누구를 꾸며줄까? 이런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inhabited는 지금 동사로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수식어로 묻고 있는 거니까 분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분사일 때 pp면 수동분사고 ing면 능동분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따져봤을 때 지금 inhibited 뒤에 수동이면 뭐가 없겠죠. 4호 형식 수동태가 아닌 이상. 즉 their word, 뒤에 있는 애가 목적어고 앞에 있는 애가 뭔가 능동분사처럼 사용된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their world에 살고 있는, 여기서 there이 가리키는 건 creatures겠죠. non-human creatures 를 꾸며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4번 inhabited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을 때는 동사 아니니까 그럼 분사야? 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분사면 ing 또는 pp야를 묻고 있는 거니까 지금 얘는 pp로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pp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니? 를 묻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거죠. 왜? 여기는 pp가 아니라 누가? ing, 능동분사가 와서 어떻게 목적어를 ing 하니까 지들 세계에 inhabiting, 살고 있는 creatures, 이런 식으로 inhabited their world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creatures를 꾸며주니까 수식어인 건데 ing pp냐를 묻고 있을 때 pp가 오면 뒤에 수동태로 해석되면서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되니까 ing가 와야지만 맞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어떻게? 메인 문장이 먼저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수식어일 수밖에 없으니까 inhabited가 밑줄 쳐져 있을 때 얘는 inhabited냐 inhabiting이냐 이렇게 pp냐 ing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inhabited 뒤에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목적어로 사용된 거 아닌가? 해석해보면 목적어를 inhabiting 하는 앞에 있는 명사 했을 때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inhabited라는 수동태가 아니라 ing라는 능동분사가 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 좋다는 거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inhabit 동사는 유명한 타동사라 뒤에 전치사 절대 오지 않고 그냥 바로 명사가 와야 된다 라는 걸 묻는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니까 알았어, inhabit 뒤에 명사 바로 온다고,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음 문장은 별 1, 2, 3, 4, 5번에서 묻고 있지 않으니까 animals are 굿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하지만 좀 더 공부하실 분들은 앞에 not only but also 혹시 보이시나요? 상관접속사죠. 그래서 not only but also까지 체킹하신다면 animal은요 not only to eat에 좋을 뿐 아니라 but also they are to think하기에 좋습니다 까지 해석하고 넘어가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가면은요, 여기서도 문장 분석을 먼저 하면 메인 문장을 찾아야 되죠. in 전면구 he가 suggested 하기로 삽입구 건너뛰고 나면 주어가 누구예요? unlettered humanity가 진짜 주어죠. 그 다음에 브루즈가 동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up은 전치사 명사구라고 해서 지금 itself and 명사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전면구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브루즈 동사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요, 그냥 하나로 이렇게 동사를 보셔도 괜찮지만 brush up은 이렇게 해가지고
군동사로 보시는 게 또 좀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브루즈 오픈을 한 덩어리로 봤는데요 라고 하셔도 똑같아요. 그럼 브루즈 오픈을 한 덩어리로 보시면 뒤에가 전부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이셀프 앤드 명사가 통째로 하나의 명사여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셀프 자리에는 이셀프가 지금 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거 맞아? 제기대명사 원래 명사 돼?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제기대명사는요 명사도 되고 부사도 주로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명사로 보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할 게 있는데 뭐냐면 이셀프인지 헐셀프인지 themselves인지 이렇게 제기대명사 이셀프가 가리키는 게 구체적으로 it 맞아? 이셀프로 맞는 게 제대로 맞는 거 맞아? 이런 걸 또한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5번까지 문제 다 풀이 끝난 거죠. 그래서 문제 풀이가 끝났지만 마지막 리뷰 한 번만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번에 밑줄 rely 쳐져 있으니까 보자마자 뭐야? 동사. 그럼 동사에서는 뭐? 동사에선 수시제태를 확인을 해야 되죠. 게다가 추가로 rely 동사는 어떻게? 우리 맨날 rely on, depend on 이런 식으로 군동사로 많이 봤잖아요. 그럼 그것도 잘 사용되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2번 as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거죠. as는 주로 전치사거나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모양 봐서 그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 맞아를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as 뒤에 주어가 강조하기로 이렇게 접속사로 잘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중간에 써놓은 건 뭐냐면요. as는 나중에 혹시 묻는다면 as, such as, the same as 혹은 such 형용사 부사 대절 이런 식으로 등등등 이런 유사관계대명사 등등이랑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는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묻지도 않았고 그냥 전치사냐 접속사면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냐 정도만 묻고 있었어요. 그 다음 3번을 가면 보스 오브 위치를 보자마자 이거 부분사 관계대명사네? 그럼 부분사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뭐가 있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분사 관계대명사 뒤에 보스 오브 위치를 포함해서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으니까 제대로 모양 사용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보스 오브 위치냐 보스 오브 훔이냐를 가끔 묻는데 요 위치가 받고 있는 게 사람 아니고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로 받는 게 맞는 거죠. 참고로 제가 시험에서 이 자리에 that 와 있으면은 아마 틀렸을 확률이 많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보스 오브 위치랑 헷갈리게 보스 오브 that을 갖고 오는데요. 보스 오브 that은 안 되고요. and랑 that을 합쳐서 바꿔놓은 보스 오브 위치만 이 관계대명사 자리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보스 오브 위치의 모양과 그 다음에 요 특징 얘가 받는 게 누군지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면 inhibited. 얘가 동사라면 수시제태를 보겠지만 여기선 동사를 묻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분사 ing냐 pp가 맞냐를 묻고 있는 거였죠. 왜냐면 진짜 동사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통째로 수식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inhibited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런 수동태 형태가 아니라 현재 분사인 ing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4번이 정답이구나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참고로 inhibit은 유명한 타동사라서 inhibit 뒤에 전치사 못 오고 바로 명사가 오는 게 맞다 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5번 리뷰하면 이셀프잖아요. 이셀프는 제기대명사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제기대명사가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특히 이셀프가 제대로 가리키는 것이 이수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확인해 보면 좋고요. 그 다음 품사는 목적어랑 부사가 돼요. 여기선 전치사의 목적어로 명사 앤드 명사 이렇게 잘 사용되고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1, 2, 3, 4, 5번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잘 보셨어요? 제가 대충 한번 훑고 그 다음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 리뷰하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한 3번은 문제풀이 방법을 반복적으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내가 문법 전반을 다 알지는 못해도 좀 중요한 큰 가닥들만 알아도 문장 분석하면서 이 밑줄 친 부분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내가 떠올리는 방식으로 문법 문제를 공부를 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문법 문제 빠른 시간 내에 탁탁탁탁 볼 거 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법 다 포기 안 하고 이 정도만 하셔도 내가 이 정도 문법 문제가 한 3분의 2 정도는 한 여기 내에서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공부를 하셔도 포기할 필요 없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특히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여러모로 공부도 하기가 좀 어려워서 때로는 공부할 시간이 조금 더 날 수도 있지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